네, 오늘도 투자에 관한 인사이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르르 떨어지는 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오르기 시작한 날에 오히려 시장 전반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 뷰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더욱더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관세 리스크의 시장 어느 정도 위치로 있는지 이에 대한 자세한 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지금부터 함께 시간 만들어 갈게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계속 트럼프 관세에 시장 흔들립니다. 그럼에도 오릅니다. 리스크 안고 오릅니다. 뭐 이런 단어를 반복하면서 시장에 좀 피로감도 묻어나곤 있는데 네. 일단 첫 질문을 이렇게 드려볼게요. 이제 취임 50일 지나더라고요. 네. 네. 어떻습니까? 이 현재 상황, 관세에 대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경제에 대한 혼란도 가중되고 있잖아요. 네. 전체적인 지금 위치는 어디 있다라고 보시는지 그 뷰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관해서 조금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취임 50일 동안 특히나 최근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시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하는 정도의 그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1기 때와는 다르게 2기 출범하기 전에 베센트 재무장관이 내정자 시절부터 했던 얘기가 이거는 협상용이다 하는 거였고 좀 그럴 수가 있겠다 하는 시장의 또 기대도 있었고 한데 지금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그거잖아요. 캐나다 관련해서 왔다 갔다 하는 여기에서 이제 많이 좀 시장이 좀 실망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신다면은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최근 한 2, 3일 사이인데 우선은 지금 왼쪽에 마크 카니가 보이죠. 참 오랜만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에서는 벤 버냉키가 돈 풀고 그때 20위는 마리오 드라기 참 그거 했던 그 당시에 영국 사람도 아닌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를 했던 마크 카니를 영란은행 총재로 불렀다가 그 마크 카니였는데 지금은 이제 트리도 총리 이후에 거의 차기 총리로 확정됐는데 순순히 이렇게 미국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요. 또 지금 이제 보시다시피 온타리오주 지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바로 이제 미국의 5대5 바로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캐나다의 이제 가장 중심 지역인데 저기서 미국 쪽으로 전력을 수출하나 보죠. 거기서 이제 한 25% 할정을 때리겠다 했는 저 얘기. 그 얘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25% 하기로 했던 캐나다산 무슨 철강 알루미늄 25% 더 했다가 그냥 또 로트릭 상무장관이 또 이제 역할을 하면서 온타리오주에서 또 철회하니까 또 반나절 만에 또 그럼 없던 일로. 맞아요. 이건 이제 극도의 불확실성이죠. 그리고 또 노이즈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시장은 이제 조금 그거 합니다. 오늘 뭐 여론조사 하나 나왔더만요. 한 49%에 달하던 어떤 그 지지율이 47%로 한 2%포인트 떨어지고 부정적인 평가가 지지하지 않는다가 또 한 2%포인트 올라 45%. 그래도 47, 45. 트럼프의 오히려 지지가 그나마 박빙이긴 하지만 조금 더 많다는 거고 우리 국내 언론 보도만 봐서는 무슨 뭐 미국 사람들이 트럼프하고 머스크한테 질려가지고 아주 절레절레 흔드는 것처럼 보도를 합니다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네요. 역시 미국이 강해진다라는 것 그리고 트럼프가 결국은 이게 다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강한가 봐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디나 지금 그런 현상인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은데 거의 막 절반에 가깝게 이렇게 나눠져 있죠. 아무 생각 없이 산다 하는 분들 한 1, 20% 빼고 나면 딱 절반으로 나뉘어서 이쪽이 꼴보기 싫고 이쪽 사람들이 이쪽 하는 게 꼴보기 싫고 이렇게도 한번 아주 뭐랄까요? 단순하게 한번 묘사해 볼까요? 어떻게? 지금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네. 의회, 워싱턴 DC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네. 거기 이제 한번 DC 여행해 보시면 그 이제 백악관 의회 무슨 뭐 연준 연방 대법원 할 것 없이 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의회의 상원 의원, 하원 의원들, 의회가 법안을 만들고 여러 가지 규제도 풀었다 쪼였다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연방 공무원들, 관료들 그리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숱한 로비스트들
이렇게 해서 세상이 굴러가고 그 엄청난 규모의 돈, 정부 돈, 세금으로 거둔 돈, 그 눈먼 돈, 그게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쓰입니다라고 하지만 알게 모르게 눈먼 돈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도지의 역할을 한번 말씀하시려는 건가요? 그런 세상을 해오다가 네. 이제 그걸 갖다 탈탈 털고 요즘은 뭐 오로지 트럼프 대통령의 입만 보잖아요. 그렇죠. 행정명령만 보고 이 세상이 싫은 거죠. 갑자기 저야 민간인이야 공무원이야 뭐야 싶은 일론 머스크가 그야말로 뭐 칼을 휘두르고 있고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럽습니다만 거의 뭐 매일매일 시장 위치 확인하시겠지만 주식도 코인도 환율도. 달러도 전부 원위치했잖아요. 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됐던 11월 5일, 6일 그 무렵 이후로 왔는데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두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뭐 야전이 리서치 같은 데서 확인할 수 있는 주요 중앙은행들의 그거니까 자산이니까 밸런스시트니까 보시면 이 빨간색이 연준이고 파란색이 ECB 네. 그다음에 이제 초록색이 BOJ 일본은행 그리고 노란색이 중국입니다만 인민은행 결국 2022년 접어들어서부터 꺾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 이건 뭐다? 이 시사하는 바는 그렇게 푸르제끼던 돈들이 이제 좀 돈줄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하나 다들 훅 꺾이고 있는 와중에 조금 아직도 횡보 내지는 우상향 조짐을 보이는 게 중국이죠.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 중국이 요즘 좋은지도 그냥 이래저래 가다 안 되면은 어디에 돈이 좀 더 풀리느냐 돈이 좀 말라가느냐로 생각할 것 같으면은 이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모든 그래프에마다 무슨 회귀 분석하듯이 이렇게 전반적인 선을 쭉 꺼보시면은 팬데믹 이후로 너무 풀었던 돈들을 이제 조금 걷어들이고 하는 상황에서 그 회귀 분석 추세선이 이제 수렴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정상화 과정인데 이러다가 또 안 되면 또 돈 풀겠죠. 돈 풀겠고 왜 그러면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 꺾이느냐. 제 생각에는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장담은 못하는 겁니다. 너무 풀다가는 저 나라도 짐바브웨 꼴나는 거예요. 옛날 그 짐바브웨 돈을 이만큼 들고 가서도 생수 한 병 못 사는 그런 상황이 그런 언제 할 수도 상황이 있다. 이 나라인들 그다음 두 번째 그래프 이건데요. 재정 정책. 그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게 결국 프레드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미국의 연방 정부 지출입니다. 2020년 와서 쭉 올라가는 거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작년에도 어떻게 그리고 좀 줄어드나 싶었더니만 작년에도 참 재정 지출이 많았어요. 아마 저기는 뭐 우크라이나 지원한답시고 나갔던 돈들 뭐 이런 돈들 이 돈줄이 끊기니 젤렌스키가 그렇게 백악관에서 냄새나는 티셔츠 입고 와서 팔짱 끼고 뭐 삿대질하고 대드는 거죠.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그날은 여러모로. 여기서 이제 베센트가 말하는 디톡스, 해독 과정, 시장과 경제가 이 어떤 정부 지출에 그래서 막 풀려나오는 그 돈들에 중독되어 있는데 해독 과정이 필요하다. 모든 것에 중독에서의 해독하는 거는 엄청난 금단 현상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직접적인 트리거는 관세와 관련한 관세가 좋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관세도 재정이 계속 위축되고 있으니까 네.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있겠지만 저 재정의 플러스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게 관세 전쟁을 하고자 하는 의도 중에 하나도 예, 있긴 그런 하겠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금은 관세가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관세에 조금은 더 진지한 것 같아요. 협상용 카드이긴 하지만 네. 실제 또 관세를 통해서 감세로 줄어드는 그 부분을 좀 감당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나 이거는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관세 때리는 거 그냥 자유무역에 대비해서 세계 경제가 위축되는 거는 마찬가지일 거고 관세 두드려 맞는 쪽도 아프지만 이 때리는 쪽도 사실은 아픕니다. 힘들죠. 예. 때리는 주먹은 그럼 안 아프냐? 때리는 주먹도 아파요. 잘못 때리면 이것도 나갑니다, 이거. 그쪽 위치 중요하죠. 탈골이 나올 수도 있고 한데 거기다가 이런 부분 트럼프 풋 없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것도 베센트 장관의 그거였습니다만 트럼프 풋은 없다. 이제 트럼프 풋, 뭐 옐런 풋 이런 거 우리 이제 개념은 아실 텐데 그리고 이 자막이 보다시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결국 스트롱 달러로 유도할 것이다라고 말은 합니다만
옆에 달러 인덱스 보세요. 그냥 원위치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달러도 그렇지만 다른 주요 통화들의 흐름을 봐도 저는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선에 뭐 유력시 된다라는 그 전후 반응으로 달러도 그랬고 예. 다른 주요국 통화들도 움직임이 가팔랐다가 지금은 제자리를 찾은 쪽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근데 원화는 예외더라고요. 원화는 예외. 왜 예외인 거예요? 원화도 예외, 우리 증시도 예외. 네. 예. 그거는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요거 한번 우리 머니투데이 시청자분들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실적과 지표, 뭐 경기 상황으로 이렇게 주식을 얘기합니다만 또 아니면 이제 수급으로 얘기하고 합니다만 그냥 기술적으로 차트로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리고 차트 이거 코스피 월간 차트 한번 띄워봐 주십시오. 코스피 월간 차트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차티스트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말하는 그거 있죠. 상승 파동이든 하락 파동이든 거기에 조정이 나오면은 그 상승 폭의 38.2, 50, 절반, 61.8%까지 조정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처음으로 우리 88 올림픽 무렵에 1000포인트 갔다가 이거 한번 90년대 초반 한번 무너질 때 요거 보시면 61.8% 조정받고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파동을 갖다 어떻게 세는 거는 저도 뭐 암만 공부해도 모르겠고 이 피부나치 접근은 어느 정도 유효합니다. 지금 여기는 그 다음 피부나치를 언제 껐나 하면은 외환위기 온 이후의 저점에서부터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 오기 전까지의 그 랠리, 그 상승 랠리, 그리고 나서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얼마나 조정받았나 하면 이것도 보시면은 그때 상승폭의 61.8%에서는 멈춥니다. 네. 자, 그렇게 됐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보시죠. 금융위기 이후에 저점에서부터 쭉 올라가다가 2018년 고점 찍고 코로나 팬데믹 와서 한번 또 장이 부러졌잖아요. 그때도 보시면은 여기서 상승폭의 61.8%입니다. 거기서 코로나가 와서 시장 무너지는 듯 해도 그 61.8%에서 멈추고 이제 돌아섰는데 그 다음에 코로나 랠리 이후에 올라간 다음에 우리 2020년에 뚝 부러졌는데도 여기 보세요. 그때도 61.8%에서는 더 밀리지 않고 반등이 나왔어요. 그 라인 중요하네요. 재미있죠? 네. 그래서 차티스트 사이에서는 뭐 50% 얘기도 하고 38.2% 얘기도 하지만 조정이라 하면은 61.8%야.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랠리에 61.8% 조정이라는 것을 2022년에 일찌감치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 똑같이 나스닥 한번 보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나스닥 보시면은 이때 2020년 코로나가 와서부터 쭉 올라간 거에 대해서 2022년에 연준이 긴축으로 돌면서 조정이 왔잖아요. 이 조정도 보시면 나스닥도 61.8%에서 멈춥니다. 이때 S&P 500은 50%에 멈췄는데 나스닥은 61.8%에 멈췄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그때 이후로 2022년 이후로 연준이 새로운 피벗, 이제 긴축에서 아니야 이제 반대로? 금리를 내릴지도 몰라. 금리 인상 끝났어 하고 나서부터 장이 올라오기 시작했고 이번에 더블탑을 만든 다음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만큼 단기에 빠졌으면 이제 오를만도 하고 기술적 반등도 기대해 볼 만하지만 그 다음 어느 정도 마음에 가고 이게 혹시나 이게 ABC가 있다면은 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한번 찍어 보면은 이제 겨우 23.6포인트, 23.6%라고는 최소한의 조정 레벨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멈칫멈칫 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반등 나왔다고 혹시나 밀리면은 그러면 얘는 38.2% 조정을 받으면은 이게 코로나 때 랠리의 고점이에요. 묘하게 겹치는데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이미 봐버렸잖아요. 그 앞 슬라이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는 일찌감치 코로나 랠리에 조정이라 할 만한 조정은 다 받고 그리고 지난 한 작년, 재작년 사이에 얼마나 우리가 그랬습니까? 국장 탈출은 진영순이다. 넌들이 난다. 다른 나라보다 유독 미국이 좋았어요. 예.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가 소외됐으니까 우리는 본레벨 이미 다 받고 떠날 사람 다 떠났고 뭐 그런 상황에서 미국보다 덜 빠지는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겁니다. 아까 나스닥으로 왔을 때
우리가 이 나스닥 차트 다시 봤을 때 여기까지는 알겠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오른쪽 비어있는 공간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늘 고민인 거 아니에요. 항상 그 고민에 저희가 후회와 한탄을 반복하죠, 소장님. 자, 여기서도 미국도 예를 들어서 톰리 같은 분, 뭐 캐시우드 같은 사람을 갖다 이제 방송에 불러서 어떻게 보세요 하면은 또 좋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미국인들 왜 고음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고음이 있겠죠. 네. 고음은 또 뭐라 이제 시작인데 이제 반등 나오다가 할 건데 뭐 똑같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으스스한 얘기하는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강력한 어떤 이거 결국 하방으로 한번 꼬러박아야 된다 하는 분들. 그분들은 갖고 오는 지표가 뭐예요? 전부 보면 시청자들이 보고 있으면 막 겁이 나는, 오우, 저거 보니까. 근데 이 데이터를 보면 아직도 침체에 대한 우려가 깊은 건 맞는 것만 같고, 근데 또 반대의 데이터를 보면 우려가 과한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상승론자들이 갖고 오는 맞아요. 또 데이터나 지표를 보면은, 아니, 걱정할 거 아닌 것 같은데. 소장님은요? 네? 소장님은요? 저요? 네. 저는 그래서 지표나 이런 것들은 네. 황소들은 좋은 것 갖고 오고 황소들이 갖고 오는 자료 보면은 미국 경제 튼튼합니다. 반면에 또 곰들이 갖고 오는 거 보면은 오 이거는 이제 더 오르기 힘드는데 이건 한번 부러져야겠는데 네, 저는 매번 고개를 끄덕여요. 그거든. 네. 그래서 저 같은 차티스트는 그냥 여기서 기술적 상상력을 펼칩니다. 여기서 결국 현재로서는 더 빠지기는 뭐하다. 더 빠지기는 뭐한데 대충 이거 아닐까요?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우리 코스피 그런 논리에서 미국보다 코스피 한번 띄워주.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코스피 일간 일목균 그거 다음 슬라이드예요. 코스피 일간 이거는 미국보다는 강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보시면 뭐예요? 오른쪽 부분 보세요. 미국 꼬로박는 거에 비해서 덜 하잖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넘어가시죠. 테슬라입니다. 테슬라인데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자 저기 완전히 똑같은 쭉 올라가서 쭉 빠지는 그냥 접으면 겹치는 저 구간 쭉 올라간 게 11월 6일부터입니다. 트럼프 당선됐다. 네. 와 그렇다면은 테슬라 아니 후회다. 머스크가 얼마나 열일했는데 그걸로 왔다가 그냥 똑같은 속도와 똑같은 기울기를 원위치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타당한 기술적 상상력은 테슬라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지금 230불도 테슬라 차 파는 그거나 수익으로 보면은 택도 없다 하는 사람은 이건 멀었다 하겠지만 그러나 이게 현재로서는 최근에 봤던 한 488불 그리고 지금 본 한 230불 이 안에서 당분간은 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과도한 급락 여기서 뭐 폭락 이것도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아니다. 바닥 봤다도 누구도 장담 못하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나 어렵네요. 지금은 어쨌거나 단기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레벨이죠. 오. 네. 그래도 마지막 마무리 좋았습니다. 네, 소장님, 저희가 정말 시간을 많이 드리고픈데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소장님 매시고 환율 안 여쭤보면 예. 제가 직무유기 아닙니까? 예. 자, 어떻게 환율 저희 전쟁 좀 치열해지고 그리고 뭐 FMC, 뭐 BOJ 많지 않습니까? 네. 관세라는 변수 있고 이 안에서의 환율 어떻게 우리는 예측을 하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서 우리는 전략 고민해봐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데는 뭐 엔도 강세지만 유로가 유난히 큽니다. 이제 독일이 마침내 이제 다음 주에 국민 투표 통해서 개헌까지 하면서 이제 재정 준칙을 갖다가 허물어 가면서까지 한 5천억 유로 돈 쏘겠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독일 국채 수익률 뛰고 독일 국채 수익률 뛰면서 유로도 강해지고 이거는 왜지? 뭐 어쨌거나 미국과 독일 사이의 금리 격차 줄어들고 그렇게 돈 풀리면 유럽 경기 살아날 거야 뭐 이런 등등이 되겠는데 네. 달러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약해지고 있는데 엔도 지금 보시면은 사실 여기서 엔 약세 추가보다는 지금 보면은 조금은 엔 강세가 필요하고 4%의 저기도 인플레가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앞으로의 우리 국내 전국 흐름도 주목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모두가 방송에서 언급을 회피하죠. 뒷감당이 안 되니까. 이거 패널들이 어려운 뭐 발언이에요. 진행자가 이거 말을 했다가는 우리도 반으로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뭔 소리를 들을지 모르니까 이 얘기를 빼고 다 혼자 주식 얘기하고 환율 얘기하고 경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 빠지는데 여기 따라서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환율도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운신의 폭이
있습니까? 운신의 폭이. 예. 근데 그렇게까지 국내 다시 여기서 우리만 전부 달러 들고 미국 나가자 이런 분위기만 아니라면은 여기서 뭐 1,500원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받아봤습니다. 저희 내일은 미국 이야기만 그동안 했는데 열리는 중국 시장에서도 화장품 랠리 이어갈지에 대해서 화장품 애널리스트 모시고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스페셜리스트 이진우 소장과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